때부터 젓가락질을 잘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자, 그러면 저건 분명히 아이들이 분석력, 이해력 이런 것도 낮을 텐데 초등학생일수록 암기력은 좋아요. 네? 그런데 낮다는 건 외부 개입이 상당히 된 거를 가상할 수 있어요. 그럼 아이 학습 심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어렸을부터 처음에는 그게 좋지만 그게 반복되면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이 정도 해야 되는가? 아까 어떤 어머니 얘기했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5학년 상현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선생님 왜? 우리 엄마는 나의 불행을 즐기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못하게 하고 도서관에 가게 하고 공부하라고 그래요. 쫓아다니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막아버려요. 우리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의 마음입니다.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이놈의 새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이에 맞춰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걔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제가 잘못된 성적을 아까 초등학교 때 너무 성적을 쫓다 보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학습에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가 뭡니까? 누구에게 우리가 상처를 쓰면 영원히 보기 싫은 거 아닌가요? 학에 공부에 영원히 보기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상처는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럼 이런 게 성적을 지향하다 보면 타인 주도형 학습이 단기 성적 향상에 유리하단 말이에요. 저희 초등학교 우리 이제 자기주도인데 어머니들이 어떤 때는 성적을 좀 올린다고 스트레스 받을 때 있어요. 그럼 어떤 선생님들 가르쳐요. 저는 웬만하면 가르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거 다시 중독된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선생하고 전화해갖고 뭐 성적 스트레스 땄죠. 그럼 1대1로 가서 가르쳐요. 그럼 성적 쭉 올라가요. 자, 올라가서 어머니들이 만족해요. 저는 사실은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학원에 가도. 근데 아이는 그게 성적을 올리는 게 실력이 올라간 겁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어떤 애들은 자기 주도만 늦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우리가 개입해서 요거 체크를 쫙 해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와요. 그 아이의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그럼 그 아이는 계속 그걸 원해요. 그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 성적이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 제가 보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학원은 덜 다녀요. 어머님이 직접 지도하는 유형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강의식 학원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야. 갖다 떠먹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젓가락 숟가락질 못하니까 갖다 놓아주는 거예요. 다소 못하더라도 네가 읽고 분해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 딸도 공부는 못해요. 제 초등학교 3학년에 여기 저희 자녀 어머님 오셨나요? 어머님이신가요? 예. 근데 그냥 못해도 그냥 이제 매일 오는데 그냥 하게 해요. 읽고 분석하고 똑같이 따라서 해요.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은 알아서. 그게 당연한지 알아. 지가 읽고 분석하고 이게 처음에 점수가 안 나와요. 이게 분석도 이상하고 단어도 이상하고 다 서툴러요. 젓가락질하는 거 똑같아요. 어느 시점 되면 초등학교 성적 아직 습관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는 이제 수학이든 뭐든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공부인지 알아. 타인이 개입하는 거. 그냥 모르면 질문해. 모르면. 자, 공부 못하는 애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읽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질문을 안 한다는 사실이에요. 응? 공부하다 보면 가끔 이제 어머니들 이제 지도하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모르는 단어가 황당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기엔 너무 쉬운데 그럼 화가 나요. 이것도 몰라. 이런 얘기를. 이거 3번만 메시지 줘보세요. 그 아이는 영원히 질문 안 하는 아이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줘갖고 그런 습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쇼크 3번만 받아보세요. 어른도 그 행위 안 하죠. 그죠? 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체로 하다가 몰라도 그냥 가. 왜 이런 습성이 생겼을까? 뭔가 질문을 하면 누군가가 창피하게 했든지 혼내줬든지 이런 걸 몇 번 경험을 하면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습관이라는 거예요. 응? 자,
제가 이제 이 서두에 굉장히 비중을 많이 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타인 주도 학습, 이게 도대체 뭐냐? 타인 주도라는 게 뭐야?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많고, 중학교 때 과외. 과외도 나름이에요. 과외 교사가 이제 강의식 자기가 해갖고 일방적으로 알려주고 이 방식은 나쁜 방식이라는 거예요. 과외도 아이가 스스로 하게 하는 방식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또 강의식 지도, 강의식도 뭐야? 거의 다 노주잖아요. 네? 강의식에서 어떻게 돼? 아이 보고 읽게 하는 적 봤습니까? 뭘 읽으라고? 대부분 엑기스 갖고 요거 외워하고 나중에 문제 보면 그냥 거의 요것만 외우라 그래. 빈칸 채우고 그것만 해 애들이. 응? 그 다음에 소수 강의 지도 너무 좋아하시는데 소수 지도에 익숙해지거나 1대1 지도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수동형 학습. 타인의 지시, 관리가 없을 땐 행동을 안 해요. 자, 어떤 애들 보면 어떤 때 선생님이 바빠서 30분간 딱 읽었는데 가만히 있어요. 너 뭐 하니?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응? 매번 뭐 해야죠? 또 어떤 애들은 전화로 엄마 다음 시간은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 책 읽어. 그 다음에 문제 짚어. 이거 일거수일투족 다 지시하는 부모님들 있어. 아이는 아무 생각 안 해.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생각하는 습관이 없단 말이에요. 지시대로만 오로지 하면 돼. 일종의 노예예요. 네? 사고력, 자기 주도의 어떤 행동 이런 건 일체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수동형 학습은 이런 거죠. 계속 이게 지시 일변도로 됐기 때문에 지시 안 하면 안 됩니다. 자, 왜냐면 과외교사나 강의식 이런 거 얼마나 세밀하게 숙제 내줘요. 그죠? 그럼 그것만 한다면 그것도 과도하게 내줘. 아까 어떤 어머니 영어 수학 했는데 정확하게 과도하게 내줘요. 그것만 하고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부터 노는 거예요. 마치 여기 아버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군대하고 똑같아요. 저도 군대 있지만 군대가 뭐야? 일거수일투족 다 지시합니다. 상사, 관리자가 없으면 무조건 노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남자분들 그렇지 않나요? 네? 똑같다는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약간 스스로 하게 하면 알아서 없어도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학교 수업은 일대 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학교 수업은 대부분 선생님 하나가 35, 40명을 상대로 해요. 이게 맞지 않아요. 자, 여태까지 1대1 지도, 소수 지도는 내가 어떤 짓을 하든 갖다 놓아줬어. 내가 딴짓 하든 다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대1 지도는 하다가도 선생님이 갖다 놓아줘. 수업 시간에도 이 습관은 꼭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이제 1대 다야 선생님이 모든 사람이 1대1 지도는 뭐야? 상대가 나를 집중했어.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뭐라 그래? 너희들이 나에게 집중해. 이거 아니에요. 어? 선생님이 집중 안 하면 처음엔 경고 몇 번 주지만 그 다음에 아예 포기하지 않나요? 한 달을 가보세요. 처음에는 이제 얘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지만 어느 정도 반복되면요. 선생님들 지쳐요. 그럼 하는 애들만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그나마 개입해요. 중고등학교 때 잘못 건드리면 대들어요. 자,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 선생님들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그래서 가는 애들만 데리고 하는 게 학교 수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1대 다 수업의 부적응.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못 가르쳐. 재수 없어. 재미없어. 이런 거 아니야. 자기한테 안 맞춰준다고. 이제 대부분 그런 말 나오면 선생님하고 관계가 망가진 거예요. 그냥 망가졌겠어요, 선생님이? 오죽 수업 시간에. 선생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더 이뻐하는 건 아니라고. 성실하고 노력만 하면 이뻐한다고. 자, 그러면 이 소수 지도에는 특히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있다고 팍 찾아다니면서 하는 애들은 버들 없잖아요. 예? 왜? 남이 나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학습에도.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학습 행동 특징은 자, 남이 가르쳐줘서 일일이 다 중요한 걸 찍어서 읽기 싫어해요. 자, 앞으로 지도를 할 때 네가 읽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가 읽어. 그리고 네가 얘기해봐. 중요한 거 줄쳐봐. 이러면 되는데 이걸 갖다 콕콕 찍어줘요.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걸 할 때 우등생들의 공통 특징은
문제지 위주로 본다, 참고서 위주로 본다 이런 말 나옵니까? 교과서 위주로 학습한다는 거예요. 문제지 참고서는 뭐야? 교과서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교과서를 안 보고 압축된 책을 좋아하는 애들은 이 읽고 분석하는 걸 다 싫어하는 애들이에요. 이미 정리된 것만 암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읽기를 싫어하니까 이런 걸 글 분석하려고 하지 않아. 압축되고 나고 정리된 것만 암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하기 싫어. 자, 교과서 같은 건 읽으면서 분석하면서 자기가 중요한 걸 끄집어내야 된대요. 그러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이게 사고력이죠. 사고력이 뭐죠? 사고. 생각하는 힘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애들이 뭐야? 첫 번에 안 풀리면 못 풀어요. 이래잖아요. 그럼 공부 잘하는 애들도 첫 번에도 한 건 아니죠. 공부 잘 이리도 생각하고 저. 우리가 사업을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일루도 한번 생각하고 일루도 다양하게 생각하면서 솔루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자, 이 똑같아요. 사실은. 지도하는 사람이 자기에게 맞추어줘야 해. 그러지 자기에게 맞추지 않으면 재미없고 기분 나빠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 부정하니까 선생님이 못 가르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못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다고 대한민국의 선생님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선생님 되기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몇 번 했더니 최고 좋아하는 직업이 교사야 요즘. 거의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요즘 경쟁률이. 수업 집중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제가 수업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스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왜? 그런데 중,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수록 스스로 하는 게 더 많아. 더 무서운 건 대학교는 완전 혼자 해야 돼요. 더 무서운 건 대학교 이후 결혼 생활을 알아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 타인 주도형하고 자기 주도형이 연봉이 20%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월 수입이. 자, 여기 부모님도 혹시 이렇게 이제 회사 같은 거 운영하면 제일 좋아하는 부하 직원이 뭐예요? 알아서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시키는 것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애들은 대부분 단순 노무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게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사회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리가 없을 때 뭐 이런 형식적 책 읽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멍한 아이들.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딴짓도 안 해. 조용해. 진도가 안 나가.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공부는 하게 했는데 시간 관리는 했어요. 매니저가 진도 관리, 결과 관리 안 한 거예요. 매니징은 사춘기 이하의 매니징에서 그냥 앉혀만 있는 게 매니징이 아니야. 반드시 어머님들 앉혀놨으면 그건 시간 관리예요. 한 2시간 앉아있게. 반드시 진도 어느 정도 나가나 체크해야 돼요. 자, 진도만 체크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막 다 했다고 한 5분 만에 다 했다고 그냥 해요. 그러고 나네 도대체 테스트를 했는데 얼마나 나왔는가 이게 결과 관리예요. 그 결과가 잘못되면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피드백입니다. 여기까지 하지 않으면 매니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자 이렇게 봤어요. 어머님들. 그냥 어머니 생각하세요. 학습 심리. 어떨 것 같아요?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은 자신 있다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어렵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자, 학습 추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올라가겠어요? 자, 그냥 우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등생은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우등생. 그리고 아닌 자는 누구냐? 간단합니다. 저는 우등생과 우등생 아닌 자는 복잡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학습 습관이 좋다 나쁘다. 나머지 학습 능력이 좋다 나쁘다. 방법이 좋다 나쁘다. 학습 동기가 간단해요. 응? 자, 이거를 잡으면 돼요. 이거를. 자, 그런데 도대체 학습이 무엇이냐? 학습에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습이 무엇인가를. 학은 뭡니까?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배울 때 습관, 능력, 이게 수업 아니에요. 수업. 그죠? 학은 대부분 학교에서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학할 때 습관, 능력, 방법이 좋으냐 이거예요. 자, 습은 뭐예요?
배운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게 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는 배운 것을 익숙하게 하는 게 스스로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학의 습관을 볼까요? 어떤가요? 학할 때 수업 태도는 괜찮은가? 집중. 자, 수업 방법에도 대단히 차이 나요. 어떤 애들은 멍하니 듣기만 해요. 어떤 애들은 일일이 다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자, 그래서 사실 우등생들 보면 수업 시간을 통해서 50% 이상의 A상 문제를 다 끄집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님들이 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교사야. 시험 문제 내는 이건 내려고 그래. 보면 중요한 거 알잖아요. 교사가 가르치는 강도가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떤 형태든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많이 있죠. 이거 별표 좀 쳐놔. 줄을 쳐놔. 매우 중요해. 저 이제 옛날에 그 서울대 다닐 때 가끔 이제 서복고시가 서울대만에 나온 애들이 공부를 원래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 나 모르겠네. 나중에 올리면. 그러면 교수들이 가끔 대학원, 옛날엔 대학원도 경쟁 셌어요. 그러면 수업하다가 알면 좋을 거야. 모르면 후회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꼭 알아. 그냥 꼭 메시지를 줘요. 중요한 거. 예상 문제예요. 근데 이거 문제 꼭 날 거야. 이런 소리는 절대 안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에 따라 다른 행동과 언어 습관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우등생들은 이거 다 찝어내요. 이게 수업 태도와 방법에서 다 잡아내는 거예요. 학예 능력, 그런데 어휘력이 없어. 두세 번 정도 수업을 망가져. 특히 수학, 예를 들면 방정식 망가져. 문자화식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예? 분수 소수 모르면 그 다음에 중학교 교과서가 될 거?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이런 거 어휘력이 아니에요. 경청, 항상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 이거 습관과 능력 다 해당되잖아요. 그죠?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도 이제 습관인데 이게 학에 관련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습은 뭡니까? 습은 자, 학하면 뭐예요? 습이라는 게 매일 하는 속성이 있어. 자, 어머님들 내가 강의를 잘 들었어요. 지금 집중도 1이에요. 강의를 잘 들으면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 강의를 잘 들으면 7, 80%는 들어오는데 아무런 복습을 안 했어요. 그 내용이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자, 강의가 100% 다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강의라는 건 아이가 스스로 이제 공부할 때 잘 알아들으라고 주로 어려운 거 위주로 풀어줘요. 그리고 단순한 건 너희들이 공부해서 추스리면 돼요. 그 강의를 하는데 학하면 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리 강좌를 잘 들었어요. 근데 듣지 않고 열흘을 지났어요. 쉽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리 강좌 듣고 그걸 완전히 소화하려면 바로 해보면 바로 내 거가 되지 않나요? 이게 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은 학하면 습하는 거예요. 우등생들은 이 습관이 배에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것도.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습하다 보면 이제 읽어야죠. 자, 복습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교과서 위주라고 하는데 교과서 위주가 아니고 주로 교과서나 프린트만 해요. 선생님이 가르친 걸 교과서라고 칭한 거예요. 그걸 매일 본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친 거 위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학교 수업을 주도하잖아요. 선생님 진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 강의가 학교 선생님 진도하고 같이 갑니까? 앞질러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대체로 앞질러 가. 그럼 가만히 있으면 좋아. 거기다 또 숙제를 내줘. 그럼 그거 하잖아요. 학교 수업 복습할 새가 없잖아요. 복습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그래서 우등생들이 매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수업에 충실했다. 매일 의복습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복습, 능력이 뭐예요? 어휘력 없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복습을 어떤 애들은 1시간 수업을 하는데 어떤 애들은 20분이면 끝나요. 어떤 애들은 1시간이 되는데 많은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늘 어디 배웠어? 그러면 야, 오늘 어디 배웠니? 백지 상태에 와요. 이게 반이 돼요. 반이 실제로. 그럼 그 아이들은 복습하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들으면 1시간 이상 걸려요. 어떤 애들은 20분. 자, 어머님들 오늘 제 수업 잘 듣고 계시는데 7, 80% 다 소화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정도 소화했는데 이걸 공부를 또 책을 제가 써놔서 확 들어오잖아요. 그 문제를 낸다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학하고 습하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수업을 잘 들으면 습은 굉장히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하다 보면 이해, 상상, 추리 이런 게 있고, 자, 스스로 하다 보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분석하면서 개념을 탐구하게 되잖아요. 탐구라는 게 뭐예요? 지가 애써서 이해해서 분석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분석 탐구력이에요. 그리고 교과서, 프린트물 이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법을 아느냐 이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오늘 하는 게 교과서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 교과서 보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맨 문제지 참고서 위주로만 본다는 거예요. 초등생들 90%가 교과서 안 봐요. 제가 중학생들 교과서 안 본 애들이 80점 넘기는 매우 힘듭니다. 교과서 안 보고는. 교과서를 안 보면 복습 한두 시간 매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겨워요. 자, 그래서 교과서는 무엇인가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기억점검력. 이거 뭐냐면 읽었으면 읽기의 목적이 내가 봤을 땐 기억이에요. 우등생들은 읽었으면 형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읽었으면 머리에 들어왔나 반드시 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오늘 대표적인 학습법 중에서 저희가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학습법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사고 확장도 되고 인내, 절제력 이런 것도 이제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학습, 습관, 능력, 방법, 동기를 어떻게 배양한다는 얘기냐는 얘기예요. 간단해요. 스스로 공부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공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읽어 하면 어떻게 돼요? 읽고 이해하려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읽는 것에 자꾸 읽으면 습관이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딸 한 달을 버텼어요. 제가 1, 2학년은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매일 놀기만 했어요. 3학년 때는 해자. 그래서 이제 왜냐면 3학년 때부터 이제 조금씩 저는 하는 거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정도는 읽게 하자. 그래서 교과서 읽어. 방법만 알려준 거 읽고 줄 좀 쳐. 처음에 힘들어요. 짜증나고 모르는 단어 많고. 2달이 가니까 아무 소리 안 해요. 대체로 이런 거 2, 3달 가면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게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근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어떤 날 한 달 만에 반항을 해요. 이게 뭐야? 맨 처음에 오면 여긴 강의를 하니까 일주일 만에 가는 애들도 있어요. 거긴 뭐 나보고 하라 그래. 왜 내가 그 쓸데없이 거기 가서 해? 내가 여기서 하지. 집에 가서 하냐고요. 매니징이 필요한데. 에? 말은 멀어요. 지가 하면 그럼 해야지 집에. 집에서 하면 올 필요 없어요. 안 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공부 성적 안 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읽게 해요. 이게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읽다 보면 모르는 언어 이런 거 나와요. 지가 알아야 되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질문. 자연스럽게 질문해. 이때 따뜻하게 맞이해줘야 돼요. 질문 잘했어. 왜냐면 습관이라고 봐야 돼요. 정말 황당한 단어가 나와도 잘했다고 해야 돼요. 네가 이걸 몰랐구나. 몰랐으니까 질문했잖아요. 거기다 야단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걸 칭찬을 몇 번 하면 질문을 하면 행복한 거구나. 엄마가 다 칭찬하네. 그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어휘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전도 찾고. 자, 그런데 어휘 안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휘가 뭐해서 문장할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생각하면서. 그래서 문장을 해석할 때 이게 이해력이에요. 문장을 놓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멍하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이해력, 사고력 훈련. 왜냐하면 생각하면서 읽어야지. 그래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형식적으로 읽는 애가 너무 많다고. 읽고 나네. 무슨 얘기야? 그런데 넋은 딴 데 있고 글자는 읽어요. 이행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스로 해석해서 그냥 어머니들이 집에서 한다면 해. 이야기 좀 들려줘. 이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지가 읽고 지가 선생이 되는 거야. 아이에게 선생이 되게 하란 말이에요. 내가 선생이 되지 말고. 자, 그리고 나네 문장과 읽다 보면 문장과 문장이 모여서 문단을 이뤄요. 문단이 뭐죠? 하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개념이에요. 일종의. 어떤 하나의 생각, 개념을 전달할 때 여러 문장을 통해서 전달한단 말이에요. 이게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분석력이에요. 그리고 이런 얘기였구나. 예를 들면 전류다.
전압이다, 뭐 기압 상승이다 이런 걸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하나의 개념을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한 문장만 갖고 하면 안 돼. 여러 문장을 쭉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었구나 전체가. 이게 탐구력이에요. 분석력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얻었어요. 스스로 얻었어. 개념을 탐구했어. 스스로 얻었을 때만 응용력이 발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도 개념을 잡을 때 스스로 잡으라는 거예요. 제가 선행 납부하는 거 아니에요. 선행할 수 있는 사람. 앞에 거 다 알면 선행, 수학. 제가 수학 성공기 한 100여 권을 읽었어요. 공통 특징이 있어요. 수학 선행을 하려면 스스로 개념을 다 정리하게 하라. 개념을 남에게 가르침을 받지 말고 강의식으로 하는 건 금방 사라져요. 자, 그래서 선행할 때 철저하게 스스로 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하는 건 응용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을 잡을 때 오만간 생각을 다해. 이리도 생각죠. 그래서 터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확장. 아,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사고의 확장 개념이에요. 자, 이거 예를 들게요. 모바일 폰이 있어요. 모바일 폰은 다른 사람이 알려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알려준 것만 알아요. 이분 알려주지 않은 건 거의 응용력이 없다니까요. 자, 그런데 모바일 폰 매뉴얼이 있어요. 다소 짜증나고 힘들어요. 하나씩 찾아요. 시간도 늦어요. 그렇게 해서 알면 이분은 굉장히 모바일 폰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처음엔 힘들어요, 그게. 자기주도가 처음엔 힘드는데 재미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고의 확장이에요. 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다양하게 응용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깨달은 지식은 문제에 능동적으로, 문제에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방식도 다양해져야 이 아이가. 이게 문제 해결력이에요. 자, 사업을 하는데 이제 자수성가형은 어떻게 됩니까? 자수성가를 하면 사업이 어려워져도 다시 극복을 해요. 네? 자, 그런데 부모님한테 이렇게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으면 사업이 어려워졌어. 그러면 다시 부모의 기대결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자기 생각을 안 해요. 이게 문제 해결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이게 이제 나중에 창의력, 새로운 곳에도 적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암기식의 아이들은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에 숨어있는 것. 저희는 그래서 티칭을 거의 하지 않아요. 자기주도로만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등생들이 실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그 얘기를 갖고 제가 이 학습법을 전개하는 겁니다. 매년 수능이든 뭐 이렇게 이제 시험철 되면 항상 수석이나 공부 잘하는 애들 나와요. 그럼 방송 매체에서 항상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입니까, 주로? 혹시 생각나는 거예요? 학교 수업, 교과서, 또. 예. 그게 세 가지예요, 축이. 저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까? 부모님들은 저 또 매일 똑같은 얘기하는데 그거 이상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우등생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학교 수업에 충실했습니다. 두 번째는 학교 수업을 받고요. 매일 예복습했어요. 그뿐이에요.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지? 저는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서 위주로 했다니까요. 이 세 가지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그렇게 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갖고 저희가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등생들이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진심으로 공부를 한 양이 많은 거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그 차이라는